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2018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확정하면서 내년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습니다. 특히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제고 등 일자리 예산을 상반기에 76% 수준까지 중점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7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채용비리 특별 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적발된 지적사항은 총 2,234건으로 채용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장은 형사상의 책임과 파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그룹이 내년 1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 하루 7시간만 일하는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하는 가운데 신세계가 자발적으로 나선 만큼 국내 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진에어가 창립 9년 만에 코스피에 상장됐습니다. 코스피 상장을 통해 유입된 자금을 바탕으로 진에어가 기단 확대 및 중장거리 노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접용 항공사 시장의 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02포인트 상승한 2,464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9.40포인트, 1.25% 하락한 744.06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도, 기관과 개인은 동반 순매수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죠. 금요일 하면은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집중적으로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앞서서 시장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지만 코스닥 지수는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인데요. 한 주간의 마무리인 금요일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분석 더욱더 탄탄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삶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평택촌놈 또는 평촌 또는 50 다양한 호칭 앞에 붙여주시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번 시간 통해서 더욱더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장기 인터넷 방송 진행자 정웅 대표님 장중방송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기능 안에서 녹화 보기와 그리고 스마트폰 보기로도 기능이 추가가 됐으니까요. 이 기능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에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분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오늘 평택촌놈 정우 대표님과 봉주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오셨는데요.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정말 바깥의 날씨가 추운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을 것 같은데 대표님 이번 주 내내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다음 주부터 이제 개편으로 새롭게 찾아간다고 조금 설명 도와주실까요? 네, 제가 3월 말부터 월, 화, 수, 목, 금 매일같이 출연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월, 수, 금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육체적으로 힘들어서가 아니라 차분하게 분석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9시, 10시 방송을 항상 남겨둔 상태에서 사실 분석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집중하기가. 그리고 이제 10시 끝나면 이제 좀 뭐랄까요. 맥이 풀리죠. 그래서 화, 목이라도 좀 제대로 분석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월수금으로 좀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고, 사실 방송사에서는
무조건 하라 그랬는데 제가 우겨서 그런 거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대신 하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월수금에는 제가 종목 상담을 더 강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이 좀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화목에 만약에 시장에 어떤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뭐 전화 연결을 하든 아니면 화상 연결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단 5분이라도 출연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또 뭔가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달라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고요. 그동안 정말 이제 달려왔는데 저도 약간 좀 휴식기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너그러운 좀 양해를 좀 제가 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4월 27일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 달려오신 대표님인데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요. 월수금 3일 동안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종목 상담 더욱더 강화를 시켜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이강민 전문가님이 나와 주시기도 하고요. 그 안에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인 내용, 무슨 변수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또 연결 통해서 저희 쪽에 분석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그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과도 인사 나눠봤고요. 제 옆에는 또 이강민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12월 장세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수가 굉장히 크게 꺾이는 그런 흐름인데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려울 때는 조금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잠시 쉬었다가 또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대응을 해도 충분히 수익 날 기회가 많으니까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달인데 심상치가 않은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한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두 분과도 인사 나눠봤고요. 앞서서 저희 시장 브리핑을 도와드렸는데 코스닥 지수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코스닥은 정상적인 하락, 코스피는 억지 반등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전일 2% 넘는 하락세에 이어서 오늘도 1% 넘는 하락세입니다. 앞으로 시황 말씀드렸을 때 코스닥은 조정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좀 보자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역시나 코스닥 오늘의 하락은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건가요? 네, 코스닥은 지금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억지로 지금 하락을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삼성전자에 의해서 하락이 지금 방어되는 형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하락이 더 이상 안 나오고 반등 나온다면은 의미가 있겠죠. 근데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후유증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주 비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코스피 지수예요. 오늘 비록 61선 이탈하고 음봉 마감했죠. 하지만 어쨌든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21선을 확실하게 이탈했죠. 그러면서 역시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근데 오늘 코스닥은 이렇게 하락 음봉 1.25% 하락 음봉 나왔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뜻밖에도 오늘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자, 보세요. 비록 음봉은 나왔지만 플러스로 끝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삼성전자가 오늘 2.48% 상승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2.48% 상승했는데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끝났다. 이것도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비교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세요. 상단과 하단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의 맨 왼쪽이 뭐냐? 코스피 지수예요. 플러스 0.08. 두 번째 칸이 코스피 대형주 플러스 0.31. 그러니까 대형주 덕분에 지수가 그나마 플러스로 끝난 거예요. 근데 자, 코스피 중형주가 어떠냐? 마이너스 1.17%, 소형주 마이너스 1.21%. 그러니까 대형주에 의해서 억지로 플러스로 끝났다는 거예요. 중소형주는 굉장히 약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단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25%. 그런데 두 번째 칸이 뭐냐? 코스닥 대형주입니다. 마이너스 0.22%. 그러니까 그나마 하락을 좀 축소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중형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83, 소형주 마이너스 1.90.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억지로 지금 하락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 본 지수보다 훨씬 더 약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삼성전자인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플러스 2.02%, 플러스 0.08 끝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1.25%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대형주들이 하락을 축소하지 않았다면은 이거보다 더 낮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수로 봤을 때, 그러니까 수정지수라 그러죠. 저는 수정지수 개념을 도입해서 항상 수정해서 계산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 환산한다 그러면 오늘 이제 2464선에서 끝났잖아요. 아무리 높게 봐도 수정지수로 보면 2460이 깨졌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코스피 차트인데 제가 또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얘기했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정확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그나마 코스피가 덜 빠지고 있잖아요. 코스닥보다. 맞죠? 시장 전체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셨죠? 중소형주보다 어쨌든 양시장의 대형주가 낮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흐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펼쳐졌을 때 얘기했나요? 아니잖아요. 미리 얘기했어요. 예측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흐름 파악입니다. 이런 걸 알면서 우리가 전략을 짜고 대응을 해주고 하다못해 종목 상담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어쨌든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조정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만약에 비정상적인 조정이 되면은 한번 크게 하락할 것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다음 주부터 제가 월수금 출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시간이 뒤로 갈수록 시장은 좀 불안해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인 조정으로 끝나면 제가 선언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는 정상적인 조정으로 끝날 것 같고 여기가 저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그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조정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계속해서 리딩을 해드릴 테니까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에 대응을 잘하면 내년이 편하고요. 12월에 대응을 못하면 내년 상반기가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계속 저를 보셨던 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8월에 뭐라 그랬어요? 11월에 코스닥 갈 거예요 그랬죠? 갔죠? 그 다음에 10월 하순에 뭐라 그랬습니까? 코스피 지수는 11월에 횡보하다가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2주 전에 뭐라 그랬어요? 코스닥 꺾일 거라 그랬잖아요. 저는 항상 미리 얘기했어요. 미리 얘기했고 적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 적중할 자신이 있고요. 12월 장세 제가 예측해드린 대로 잘 참고하셔서 꼭 생존하시길 바란다 설명드렸고요. 자, 특별히 이제 현물 파생 매매 내역 한번 또 준비했습니다. 평일처럼. 첫 번째 종목이 뭐냐? SBI 인베스트먼트고요. 두 번째가 셀루메드고 세 번째가 보락입니다. SBI 인베스트먼트는 어제 880원 매수한 다음에 오늘까지 1박 2일 코스로 50% 나왔어요. 엄청나게 올라왔죠. 네. 그 다음에 셀루메드하고 보락은 이제 오늘 반등한 것들인데 둘 다 오늘 잡힌 거예요. 셀루메드는 오늘 매수가 대비 이후로 플러스 19%, 그 다음에 보락은 매수가 이후 오늘 최대 플러스 1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SBI 인베스트먼트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 코스였고 셀루메드하고 보락은 오늘 추천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어제 재료가 나오면서 올라가줬는데 여기서 극적으로 880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급등해 줬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이쯤에서 약간 위험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셀루메드 보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해 줬거든요. 근데 어쨌든 수익 매도 했고 그리고 보락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노려보는 종목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종목 SBI 인베스트먼트, 셀루메드, 보락은 만약에 이번에 조정을 받잖아요. 지수가. 그럼 같이 내려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꼭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하는 그 오프라인 교육은 이제 예정대로 하고요.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평택촌농 교육 훈련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설명하는데 들어보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장중에 리딩하는 거를 참고하고 해야 되냐 설명하면 첫 번째가 뭐냐? 저는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간 성공하겠죠. 저는 뭐 대박을 뭐 노린다.
뭐 엄청나게 큰 수익을 내주겠다. 저는 이런 허망한 얘기 안 합니다. 그건 혹세무민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방법 가르쳐주는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저의 어떤 교육 목표고요. 두 번째가 뭐냐. 솔직히 5년, 10년 지나도 주식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장중에 리딩하는 이런 교육과 훈련을 받는 분들은 6개월에서 12개월만 딱 지나도 혼자서 하는 5년, 10년보다 나을 겁니다. 저는 그거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 언젠가는 본인이 분석하고 예측해서 판단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남에게 의존할 수 없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자생력을 기르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세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셨다가,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벌써 올해 주식 전문가 18년째예요. 제가 이쪽 세계에서 한 1, 2년 더 있을지, 한 5년 더 있을지 저도 몰라요, 제 스케줄은. 그러니까 평택촌놈이 이 바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활동할 때 최대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시길 바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였습니다. 코스닥은 정상적인 하락이고 코스피는 억지 반등에 대한 부분 시황적인 측면도 짚어드렸고, 일단 매매 내역에 대해서는 셀루메드와 SBI 인베스트먼트 보락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풀어봤고요. 그렇다면은 다음 주간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대표님, 다음 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삼성전자가 하락하면 지수 버팀목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떤 경우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뭐 하락하더라도 하락폭이 축소될 거고 상승할 때는 좀 더 탄력받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21선은 멀어지고 61선은 다가올 겁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코스피거든요. 이건 결국 삼성전자 노림이고요. 코스닥 볼게요. 이 검은색이 21선입니다. 이게 21선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이 61선입니다. 무슨 얘기냐? 시간이 갈수록 21선하고 멀어지고 그 다음에 61선 다가온다. 무슨 얘기죠? 더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직까지 정상적인 조정도 끝나지 않았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상적인 조정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부분과 함께 코스피는 일단 삼성전자의 하락에 좀 달렸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멀어지는 21선과 다가오는 61선 이런 이평선에 대한 분석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다음 주도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망을 알아봤고 그에 맞는 전략도 알아봐야 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철저하게 주식 비중 낮추세요. 지금은 0%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뭐 많으면 30%, 작으면 10% 정도 하시면서 당일 매매 위주로 하세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종가에 홀딩하는 비중은 10에서 30% 요 사이로 하시고요. 나머지 자금은 장중에 이렇게 단타 매매 했다가 싹 정리하라고요. 아직까지는 뭐 0%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0% 전략으로 갑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냐? 0% 전략은 시작할 때 0, 장중에 좀 비중 나왔다가 끝날 때 0이에요. 그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나올 겁니다. 아직은 아니고요. 언젠가 딱 얘기하면 그대로 지켜주세요. 그리고, 파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선물 옵션,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하방향으로 배팅하시는 게 좋고요. 어제도 뭐 그렇게 말씀드렸었지만은 최근에 주식 선물로 상당히 단기적으로 많은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선물 매도도 홀딩, 그 다음에 옵션도 홀딩, 풋옵션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주식 선물도 홀딩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미 저는 여러분께 시황 다 읽어드렸어요. 이 방송 매일같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11월 중순에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뭐 코덱스 인버스 살 기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2주 전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매일 보신 분들은 현재 주식 비중이 100%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개인들은 실패하는 이유가 뭐다고요? 매수가 집착, 주식 비중 100% 집착, 그 다음에 특정 종목 집착.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잖아요. 이 세 가지 집착이 많을수록 실패합니다. 없을수록 성공하고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저는 이미 다 예측해드렸고 다 안내해드렸어요. 지금까지도 100%가 주식 비중이다 이러면 이분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상적인 조정도 끝나지 않았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인 시황 안에서 이런 전략을 이해하시는 게 더욱더 중요하니까요.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현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식 비중을 좀 낮추고 단타 매매를 좀 시도를 해보자라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강조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전망과 주간 전략까지 짜봤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그럼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요. 끝자리 521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KB금융을 매수가 57,300원에 비중 20%입니다. 매도가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일단 오늘 KB금융의 종가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요. 59,5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첫 번째 종목 KB금융입니다. 일단 57,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에 계속적으로 고점에서 움직이는 방향성입니다. 59,500원으로 현재 수익권에 계신데 역시나 목표가, 매도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봉주 선생님, 이강민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가 그렇게 낮지 않았는데 일단 수익권이라서 축하드립니다. 적정 주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적정 주가는 KB금융이 147,400원 나오네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죠. 사실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KB금융 하면은 뭐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좋은 기업인데 이 종목은 일단 이렇게 하십시오. 본전 오면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상승하면 10% 정도만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관심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금융주들은 호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절대적인 호재가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은 추세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절대적인 호재가 있는 반면에 또 상대적인 호재가 있죠. 상대적인 호재는 역시 매수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사실 매수가가 좋아야지 중기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KB금융인데요. 매수가가 57,300원이에요. 그래서 매수가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딱 봐도 거의 고점입니다. 거의 뭐 21선 이하에서 매수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고점에서 계산을 했을 때는 거의 5% 정도 하락했는데 추격 매수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격 매수 하셨을 때는 길게 끌고 가기는 힘들죠. 왜냐하면은 이 종목 자체적으로 아무리 시장이 좋고 지수가 가더라도 꺾일 수 있는 상황도 되고요. 그리고 사실 주가의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이 사실 지금 주가가 낮다고 하면은 매수를 해서 기회 계속 끌고 가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단기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긴 추세를 보면은 2016년 초부터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금리 인상이 시작된 게 2015년 12월 정도였었는데요.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던 건 역시 지수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지수가 꺾였을 때는 종목의 흐름도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꺾였을 때는 역시 매수가 아래로 하락하면서 손절가를 정해드렸을 때는 손절가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권이라면은 본전이 오면은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상승하면은 짧게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지수 상황이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가기에는 결국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버티기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단기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수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에 정리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전 오면 본전 매도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수익은 10% 정도만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KB금융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현재 코스피 지수가 조금 불안한 그런 느낌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고 이 안에서 수익 10% 또는 본전 매도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KB금융 저희가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사연도 화면 통해서 빠르게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 보내신 문자는요. 1562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평촌님과 김은혜 씨가 진행하는 저녁 9시 서울경제TV 매일 시청 잘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제작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촌님 서적 3번째 읽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최신 책을 발간할 계획은 없는지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일단 저희 방송 시청해주시고 또 애청자 분이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자, 그리고 역시나 평택전농 정효 대표님의 서적을 세 번째, 이 정도면 정독을 엄청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다음 책 발간에 대해서 계획 여쭤보시잖아요. 네.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방송 보신 분들 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주식 전문가 18년째 했고요. 방송 출연이 17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경험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은혜 씨 같은 경우에도 제가 1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앵커를 경험했겠어요. 이렇게 전문성 있는 앵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행운이다 생각하시기 바라겠고요. 하여간 최대한 제가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할게요. 책은 아직 계획은 없어요. 그런데 작정하면 전 한 달 안에 완성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제가 어디서 자료를 찾을 것도 없고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있고 하다못해 그 평일에 방송하던 것만 정리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거는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책을 쓴다고 해도 이번에도 똑같을 거예요. 저는 대필이나 표절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히면은 언젠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대표님은 또 대표님만의 그런 기법으로 또 책을 서술하시기 때문에,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맘만 먹으시면은, 네, 또 책을 발간하실 수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저희 방송을 통해서 그 소식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도 빠르게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이번에 보내신 문자는요, 348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7월에 주식을 시작한 새내기입니다. 평촌님께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서울 반도체 하락세인데 매수해도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일단 주식 초보라고 일단 말씀을 해주셨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는 현재 고점에서 좀 미끌어 내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접근 가능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 서울 반도체는 28,250원까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 반도체 대표님, 지금 가격대 좀 매수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답변을 먼저 해드리면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당분간 시향만 참고하고 관망이 필요하다 설명드리겠고요. 7월부터 주식 투자하셨다 그랬죠. 그럼 이제 6개월도 안 된 거잖아요. 저는 만 28년 6개월 됐습니다, 현재.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좀 경력이 좀 되는 사람인데 7월부터 주식을 했고 저한테 주식을 배운다 그러면 저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끝까지 배우세요. 배우시고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상담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종목 상담 같은 경우가 이게 실전 강의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아마 보셔서 아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 봉투 선생도 그렇고 굉장히 이론적으로 체계화돼 있으면서 답변해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제가 그 얘기 해드릴게요. 이거는 모든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분석해서 스스로 판단하던가 딱 한 명한테만 질문하는 게 맞아요. 여러 명한테 질문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수준 낮은 사람한테 질문해봐야 배우는 게 없다는 거, 오히려 엉터리로 배운다는 거,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뭘 설명드리냐.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 있죠. 아무리 탄력줄에도 어떻게 한다? 이 검은색 21선 아래에서 매수한다. 만약에 업종에 문제가 있으면 61선 위에서 매수한다. 지수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120선 아래라 그랬죠. 자, 지금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코스닥 지수 조정 아직 안 끝났다 그랬죠. 그럼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최소한 121선. 121선 깨졌을 때 매수하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120선 깨질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그때 매수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그 적용되는 종목이 뭐죠? 삼성전자입니다. 잠깐 화면 보셨습니다. 자, 항상 했던 얘기 또 하겠습니다. 탄력주다. 그런데 조정받는다. 21선 아래입니다. 업종이 불안하다. 61선 위에. 지수가 불안하다. 120선 아래. 자, 그런데 거짓말처럼 어땠죠? 지난 8월 초순에 어땠어요? 딱 깨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딱 깨지자마자 그 다음부터 쭉 올라갔잖아요. 이게 삼성전자예요. 이런 대로 그대로 움직였죠. 이거를 보고 제가 강의해 드린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계속 했던 얘기예요. 원래 대형주는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위치가 왜 중요하냐? 일단 또 깨졌잖아요. 120선이.
또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름대로 단기 반등 나오는 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깨지면 무서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반도체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 이론에 입각하면 반복합니다. 아무리 탄력주라도 21선 아래, 업종이 불안하다 61선 위, 반대로 지수가 불안하다 120선 아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지금은 아니란 겁니다. 120선 깨진 다음에 그때 깨지자마자 바로 매수할 건지 더 있다가 할 건지 그건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할 문제고, 일단은 평택촌놈의 차트 이론상으로 또 시향 흐름을 본다 그러면 지금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IT 업종,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을 할 때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고점에 대해서는 33,550원까지 기록한 이후에 좀 빠르게 빠졌는데요. 자, 지금 당분간 시향을 좀 참고 후에 좀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사연도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이번에 보내신 문자는요, 3205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JMT를 매수가 4,800원에 비중 30%입니다. 중기 투자 생각 중인데요.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JMT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 종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4% 넘게 빠졌습니다. 6,51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오늘 하루 최고가가 7,000원대를 넘었었네요. 자, 일단 매수가가 4,000원대이다 보니까 지금 수익권에 계십니다. 이경민 전문가님, 어떻게 분석 도와드릴까요? 네, 매수를 그렇게 아주 잘하셨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운이 일단 좋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정 주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적정 주가는 6,9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중기로 끌고 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중기로 끌고 가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더라도 일단 절반은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반은 매도를 하시고 지금 거의 50% 가까이 수익권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중기로 계속 끌고 가보시던가 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전에 왔을 때는 나머지 절반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수가까지 다시 왔을 때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높고요. 그때는 종목 자체적으로 꺾이거나 아니면은 시장 흐름이 정말 불안한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4,8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표시를 해보면은, 사실,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여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5일선을 따라서 상승하는 곳에서 추격 매수를 하셨고요. 네. 이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눌림목 구간이처럼 보이긴 한데 가격적으로 충분하지 않았을 때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약간 좀 급하게 매수하신 성격이 있으신데 아무래도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자체는 그렇게 아주 좋은 매수는 아닌데 운이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매수를 계속 했을 때 과연 운이 계속 따라줄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사실 뭐 최근에 그 코스닥 흐름이 워낙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IT 부품 업종인데 IT 부품주들이 또 좋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따라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가기에 또 불안한 게 여기에서 꺾였을 때는 매수가까지 충분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산을 했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조정이 올 것 같고요. 그리고 매수가까지 오면은 거의 또 61선 근처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아예 아래에서 121선까지 이탈했을 때 또 시장 상황을 보고 매수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딱히 상승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딱 이유를 하나 꼽자고 하면은 흑자 전환이 됐어요. 2016년에 흑자 전환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올해도 실적이 괜찮습니다. 최근에 뭐 LCD 관련 그런 업종이 좋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그런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라서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업황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또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딱히 특별한 호재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꺾였을 때는 향후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일단 본전까지 왔을 때는 매도를 하고 오히려 더 잘 갈 수 있는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 거고요. 일단은
지금 수익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절반을 매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하고 나면 운신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절반만 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중기로 끌고 가보시거나 아니면은 본전이 오면은 일단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또 전략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JMT 일단 매수가가 4,000원대 매수를 하셨고 현재 구간이 6,000원이기 때문에 매수가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좀 더 꼼꼼한 분석을 도와드린 이유가 이 다음 매매에 대해서 조금 더 현명하고 또 올바르게 매매하시라라는 그런 말씀에서 진심 어린 조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비중에서 절반 매도 후 그 수익을 좀 챙기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라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JMT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이번 보내주신 문자는요. 882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늘 잘 듣고 있습니다. 풍강 매수가 4,000원에 비중 50%입니다. 너무 물렸어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일단 풍강에 대해서 매수를 하셨는데 4,000원대, 오늘은요 3,425원에 풍강이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50% 비중도 조금 더 많이 실으셔서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대표님 물려 있으셔서 좀 아쉬우신가 봐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만약에 이분이 비중이 50%가 아니라면 네. 한 1-20%라면 제가 아마 더 하락하면 추가하라는 사인 냈을 거예요. 근데 지금 50%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15%좀 평가손인데 지금이라도 손절하시고 더 아래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왜? 지수가 너무 불안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수가 급락하게 되면 속절없이 중소형주 하락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 사실 억울해요. 왜? 적정주가 대비 한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정말 억울하죠. 적자기업도 아니고 한 5분의 1 저평가되어 있고 상당히 억울하긴 한데 시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제가 이미 지난주에 했던 얘기.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하라 그랬잖아요. 결국 어떻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어때요? 제 말대로 흘러가잖아요. 네. 그나마 코스닥 한 사람보다 코스피 한 사람이 살았고요. 중소형주 한 사람보다 대형주 한 사람이 버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은 뭘까요? 코스닥 소형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수 급락하면 이게 저평가고 뭐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평택촌놈 적정주가 활용하신 분들 그 얘기 할게요. 적정주가는 우리가 중장기로 할 때 참고하는 게 가장 좋고요. 단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적정주가를 공개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시장도 안정되고 기술적으로도 이 정도면 무난하다 싶을 때 어떤 종목을 들어갈 때 이왕이면 저평가된 거 이걸 들어가라 이 얘기고, 그 다음에 5배 이상 고평가된 건 일단은 우리가 조심하자 그런 측면인데 이런 네. 분들이 있어요. 아무 때나 매수해요. 마이너스 30이에요. 근데 적정주가 확인해 보니까 저평가야. 그래 하고 자기 합리화 시킨다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황을 먼저 보죠. 그리고 항상 그 얘기하죠. 주식 투자는 첫 번째가 시황, 지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두 번째가 흐름, 업종 테마, 어느 쪽이 주도주냐 비주도주냐. 그리고 최근에 제가 플러스 시킨 게 있죠. 코스피 코스닥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중소형주 대형주 어디냐, 이런까지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종목에서 적정주가와 차트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 가지고 매매 기준 라인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매매 전략 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단순하게 하나 갖고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맨날 가치 투자 신봉하는 사람들 이것도 실전적이지 못해요. 반토막 나인 종목 갖고 이거 가치 줍니다. 계속 홀딩하세요. 너무나 비현실적이죠. 그 다음에 맨날 차트 선긋기 하고 그 다음에 보조지표 돌리고 그렇게 하고 택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잘할 것 같으면 한 달만 공부하면 다 됩니다. 왜? 차트는 머리가 조금만 있으면 한 달이면 마스터예요. 정말 한 달이면 되고요. 진짜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은 일주일이면 다 끝나요. 제가 다 가르쳐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 방송 볼 때 제가 추세 선긋기 하는 거 보셨나요? 한번 이렇게 쫙 걷는 선 있잖아요. 한 번도 없어요. 네. 보조지표 보셨나요? 없었어요. 왜? 그거 안 해도 얼마든지 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주식시장의 IQ는 200이다. 이게 주식시장의 격언이에요. 그렇게 복합적이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이 모든 게 이루어져서 해야지 이게 성공하는 거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투자가 쉽다면 말이 됩니까? 돈 버는 게 어려워야 정상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인슈타인도 주식 투자에서 실패했다고요. 말 다 한 거죠. 그리고 워렌 버핏도 손절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알려드리고 정말로 생존하게 알려드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전달하는 게 뭐죠? 바로 정석 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소명의식 갖고 여기서 출연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풍강에 대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 비중에 대해서 좀 풀어주셨는데요.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시도를 좀 해보자. 그리고 지금이라도 손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공략 말씀해 주실 때 코스피 안에서 대형주 항상 짚어주셨고 오늘도 코스닥 지수 밀린 것을 또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전반적인 시황과 그 안에 꼼꼼한 전략까지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다양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사연도 빠르게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3421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LG 디스플레이를 매수가 31,500원의 비중 90%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또 자사주 양도라는 말은 호재일까요? 라고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번에 매수하신 종목 LG 디스플레이를 90% 비중이랑 실으셨습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는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는데요. 29,65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손실 구간이시고, 거기에 자사주 양도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 하시네요. 이강민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먼저 적정 주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68,800원이죠.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고요. 조금 억울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은 이렇게 하십시오. 비중이 90%니까 손절가는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손절가가 오면은 미련을 갖지 마시고 손절을 하시기 바라고요. 손절은 10%를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은, 반등이 나온다는 건 시장 상황이 조금 개선됐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그때는 절반을 매도한 후에 손절 10%, 수익 10% 이것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보면은 손절 10%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플러스 10%가 나오면은 거기에서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있는 주가 근처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단기에는 강하게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이건 뭐 수급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수 흐름도 사실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매수가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1,500원인데요.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를 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는 라인에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사실 조금 더 편안한데 그러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대응하기에도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마이너스 10%가 오면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플러스 10%가 되면은 34,500원 근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준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은 현재 지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상승해서 본전 이상 상승하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비중이 90%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했을 때 손절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손실이 늘어납니다. 그때는 매도를 하기가 어렵고요. 계속해서 하락한다고 해도 매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투자가 어려워지니까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추세가 안 좋습니다. LG그룹주들이 최근까지 좋았죠. 지금도 좋습니다. LG전자나 LG이노텍 이런 같은 전기전자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좋은데 이 종목만 수급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뭐 LCD 가격을 낮추고 대량 생산하는 그런 흐름도 있는데 향후의 전망을 좋지 않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같이 불안한 지수 상황에서 이런 좋지 않은 수급이 겹쳐진다면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수가 확실히 개선되지 않으면 이 종목은 상승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련을 갖고 계속 가지고 가기보다는 일단은 단기에 잘 대응을 하시고 향후에 다른 종목이나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나 시장 상황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손절 10% 하시거나
반등이 나오면은 본전의 절반을 매도를 하시고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상담이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말씀 도와드렸는데 손절 10% 꼭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현재 가격대에서 반등 시 본전 절반 매도 후에 좀 비중 더 덜어내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손실 10% 또는 수익 10%에 대한 대응 방법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클린 시간 이렇게 다양한 상담 도와드렸는데 상담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이강민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관심 종목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좀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에 대해서 AS를 먼저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번 종목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텔콘에 대해서 AS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텔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7월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때 평균가가 4,9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절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손절이 오고 나서 다시 한번 관심 종목으로 언급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다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종목을 정석대로 하셨다고 하면은 손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는 게 맞는데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지금 최근에 굉장히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저도 뉴스나 이런 걸로 급등을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조금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KPM 테크죠. 관계회사의 그 가상화폐 관련 그런 뉴스도 겹쳐지면서 급등을 한 흐름인데 이 정도면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어제 사실은 관심 그 AS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2시가 넘으면서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예, 상황을 보니까 KPM 테크가 먼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따라간 흐름인데 사실 뭐 그 증자도 하는 그런 이런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사실 그 뉴스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하락이 과도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이미 상승한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언급을 해봤고요. 오늘 관심 종목은 첫 번째 종목은 대우부품입니다.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관련 테마주죠. 그래서 최근까지 움직임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조정을 꽤 받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조정을 받으면은 이 정도면은 조금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 그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워낙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수소차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좀 뜸한 경향이 있습니다.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전에 잘 움직였던 종목들이 못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요. 테마주기 때문에 지수가 정말 급락하는 그런 상황만 아니면은 충분히 반등이 한 번쯤 나와볼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기준 가격을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그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정말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사실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접근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소액으로 전업들이 장중에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정말 이렇게 불안할 때는 장중에 매수를 했다가 종가에 반등이 없으면은 정리를 하고 다음날 다시 접근하더라도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타 매매 정도가 좋은 흐름이지 않나 시장 상황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바른전자입니다. 바른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반도체 업종인데요. 그래서 업종 자체적으로도 또 어떤 그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움직임이 나왔다는 게 뉴스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SSD 메모리를 대량 생산하는 양산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후에 조정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을 보고 이 종목도 역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기 때문에 뉴스로 움직일 수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흐름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흘러내리는 상황이라면은 조금 더 관망을 했다가 저점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가를 정해드리지만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도 역시 전업들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할 때는 직장인들은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텔콘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종목이기도 하지만 오늘 좀 많이 밀렸는데요. 계속 고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전략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 다음 주 관심 종목은 대우부품과 바른전자 두 가지 종목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대표님 옆에서 함께 보셨잖아요. 어떠세요? 네.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대우 부품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바른전자는 확실하게 지수가 더 조정받아서 이게 더 밀리든 아니면 이 종목이 더 밀리든 그때 중기 매매하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테마주로 전업 단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바른전자 역시 전업 단기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셨고 가격대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다음 주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클린 시간으로 정말 다양한 상담도 도와드렸고요. 다음 주 관심 종목까지 꼼꼼하게 전달 도와드리는데요. 아쉽지만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우신데 대표님 네.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더 해주실까요? 네, 제가 네. 월화수목은 화상 연기했고요. 금요일만 제가 스튜디오 출연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 되고 이제 또 언젠간 나오겠죠. 그런데 마지막 스튜디오 출연을 생각하니까 좀 아쉽기는 하네요. 네. 하지만 언젠가 다시 나온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자, 오늘도 다양한 내용 말씀 전달 도와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 일요일 저녁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 들어오시면은 바로 옆에 계신 이강민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 통해서 다양한 내용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일요일 저녁 9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클린 시간으로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